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버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페이지 제작 실습의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웹 계정에 저희가 만든 웹페이지를 올려보고 또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료 계정을 등록했었죠. 더플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홈페이지의 계정을 등록받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무료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계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더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우리의 계정을 얻었고 저희가 전문가 모드로 사용을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적인 계정 세팅이 완성이 되었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드림위버의 FTP를 사용을 하여서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을 계정에 업로드 시켜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림위버의 FTP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라는 것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의 약자이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웹페이지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FTP의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 또한 다양한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Rtools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RFTP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았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그 FTP 중에 하나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드림위버에 내장되어 있는 FTP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드림위버에 있는 FTP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이트 정의를 할 때 사용을 했던 메뉴, 바로 사이트, 뉴 사이트라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사이트 안에 매니지 사이트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접근을 해줬을 때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서버스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플러스 단추가 나타나요.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대화 상자에 이렇게 사이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작은 창이 또 뜨게 됩니다. 이 구조는 비록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은 저희가 RFTP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입력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 네임을 설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FTP를 설정을 하셔서 나의 FTP 주소, 웹 계정 주소이죠. 그걸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정에서 사용하는 유저네임, 즉 아이디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TP 어드레스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아무 것이나 임의로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웹 계정에 등록을 시킨 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만 제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 입력을 하셨다면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테스트 단추를 클릭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웹 계정에 접속이 되는 짤막한 프로세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서 제대로 접속이 되었을 경우 제대로 접속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스트로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을 하셔서 올바르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사이트 셋업 대화 상자에 내가 만든 해당되는 FTP 정보가 등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이브를 눌러서 빠져나오시게 되면은 바로 파일즈라는 패널에 사이트 정의를 한 것과 같이 내가 만든 그 계정이 등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계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파일즈 패널에 첫 번째 있는 아이콘, 바로 이 Contact to Remote Host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웹 계정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웹 계정에 접속을 완료하셨다면은 지금 저희가 RFTP로 접속한 것과 똑같이 로그인을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드림위버의 FTP를 들어가시려면 바로 파일즈 패널의 우측에 있는 확장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확장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파일즈 패널이 확장되어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작았던 파일즈 패널을 확장하시게 되면 드림위버 전체 창이 꽉 차는 너비로 이렇게 창을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찾던 드림위버 FT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구조로 되어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좌측은 리모트 서버라고 해서 웹 계정에 있는
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 우측에 있는 것이 내 컴퓨터입니다. 내 컴퓨터 중에서도 내가 사이트 정의로 등록한 해당되는 폴더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내 컴퓨터 파일들을 왼쪽으로 업로드 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계정에 있는 파일을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저희가 FTP 작업을 마쳤다면은 CGI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좀 더 홈페이지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CGI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쓰는 게시판, 방명록과 같은 사용자가 작성한 정보를 가지고 서버에 전송하는 그런 대화형 웹페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폼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대표적인 그런 CGI로는 게시판, 메모장, 방명록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홈페이지에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홈페이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한 나도 답글을 달고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직접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에서 제공을 해주는 무료 게시판 같은 폼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더플에서도 이러한 CGI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CGI로는 게시판,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메모장이나 방명록, 카운터, 알림장 등을 달 수 있겠죠. 메모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처음에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글을 남기는 그런 기능이고, 방명록은 사용자, 손님들이 와서 글을 남기는 것. 카운터는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나 왔는지 이런 숫자를 나타내 주는 곳이고요. 알림장은 공지사항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 높게 사용되는 것이 게시판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게시판도 또한 설정을 하고 홈페이지에 부착시키는 그런 기능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드림위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위버로 돌아와 주셨다면 폴더에 27번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홈페이지로 등록하고 드림위버 FTP로 사이트 정의를 할 파일들입니다. 한번 인덱스 파일을 열어볼까요? 인덱스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프레임 구조로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개인 홈페이지 계정에다가 올릴 파일인데요. 먼저 탑 이미지는 고정이 되어 있고 좌측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메인 프레임 부분만 페이지가 바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통해 한번 볼까요? 자, 미리 보기를 통해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첫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메뉴에 따라서 저희가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맨 첫 화면인 왼쪽에 있는 첫 메뉴, 나의 공부 스케줄에 해당하는 메뉴입니다. 두 번째 메뉴, ACA 시험 정보를 누르면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인 스터디 게시판이나 방명록은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CGI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작업을 시켜주실 수는 없고, 나중에 더플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시판과 방명록을 가져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메뉴에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고 또한 이미지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나중에 FTP로 옮겨갈 때 CSS와 이미지들을 함께 잘 옮겨 가셔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지금 이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바로 div 속성이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이 상태로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이 문서들을 전체적으로 다 웹페이지로 옮겨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가 홈페이지로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폴더를 사이트 정의를 해준 다음에 FTP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사이트 정의를 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사이트 정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먼저 사이트를 정의하시기 위해서 파일즈 패널에 있는 하단에 이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사이트 정의를 할 수 있는 목록이 나타납니다. 가장 하단에 보시게 되면 매니지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서 이와 같은
새로운 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은 심플한 4개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뉴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실 수 있고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뉴 사이트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뉴 사이트를 눌러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사이트 이름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도비 스터디 홈페이지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셔도 괜찮고요. 이제 로컬 사이트 폴더라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폴더가 들어있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드림위버 예제 안에 27번 폴더 자체를 등록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 27번 폴더를 선택하시고 바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다면 여기서 세이브를 누르지 마시고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항목 서버스, 이걸 등록을 해주셔야 FTP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서버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플러스 단추가 있어요. 이걸로 추가를 시키셔서 FTP 정보를 등록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저희가 FTP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유사한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버 네임, 이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더플.com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택트 유징은 FTP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FTP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FTP 어드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할당받은 계정 주소입니다. 더플에서는 일반적으로 id.com.ne.kr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 주소도 이와 같이 사용자 정의에 맞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디는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면 됩니다. 유저네임이라는 부분이 더플 아이디고요.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의 더플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패스워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셨다면 테스트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틀리게 입력을 하셨다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패스워드 정보가 틀렸다고 나타나네요. 그죠? 이것을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만약에 틀린 정보가 있다면은 다시 입력을 해주시고 테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바르게 입력했다라는 대화 상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상자를 얻어주셨다면은 이제 연결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자, OK를 눌러서 테스트를 완성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 옵션은 그냥 두신 채로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사이트 셋업 부분에 하나의 리스트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더플.com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방금 등록을 시켰어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이트 정의 부분에 우리가 방금 만든 사이트가 하나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하단에 우측에 있는 돈을 실행을 시켜주시고 보시면 이번에는 드림위버에서 우측의 파일즈 패널에 내가 방금 등록한 어도비 스터디 홈페이지라는 사이트 정의된 부분이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을 해주시게 되려면은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커넥트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연결 표시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현재 FTP 인터넷 부분에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 끊고 싶으시다면 다시 종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한 저희가 FTP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사이트 정의를 하신 후에 우측의 파일즈 패널에서 확장 단추가 있습니다. 이 확장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FTP 창을 얻으실 수 있어요. 바로 저희가 사용했던 그 확장 단추를 통해서 지금 아직도 우측에 이 단추가 눌려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보았던 그러한 단추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 단추가 눌려있는 채로 지금 FTP에 접속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좌측 부분에 리모트 서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저희 더플 웹사이트 계정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리모트 서버, 즉 더플.com에 올려져 있는 계정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내 컴퓨터 사이트 정의된 이 어도비 스터디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 정의된 그러한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과 폴더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업로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파일들을 전체적으로 선택하신 후에 왼쪽으로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더플닷컴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기존의 이미지와 파일들은 다 삭제를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ime HTML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미지나 CSS 다 선택하셔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파일들을 선택하시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은 정말 지우겠느냐라는 대화 상자가 한번 나타납니다. 네, yes를 눌러주시게 되면 삭제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인덱스 파일은 덮어 쓸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우측에 있는 CSS 폴더부터 탑 파일까지 Shift를 누르신 채로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업로드 버튼인 위쪽에서 Put Files to Remote Server 라는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 업로드 버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쪽으로 향한 화살표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단추 전체적으로 파일들의 옆에 화살표가 생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yes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와 같은 작업 과정들이 보여지게 되죠? 업로드 상태. 자, 이와 같이 제대로 다 옮겨졌다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다 파일들이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좌측에서 이미지즈 폴더를 열어보시고 우측에서도 이미지즈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이와 같이 두 개가 동일한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죠? 좌측에서 CSS 폴더도 한번 열어보세요. 자, 비교를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HTML 파일들도 동일하게 다 업로드된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제대로 업로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드림위버에서 만들었던 웹페이지와 동일한 구조로 보여지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플닷컴에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부분에 마이 홈 주소 부분을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좌측에 있는 마이 홈페이지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부분이죠. 네, 지금 홈페이지가 나타난 모습이네요. 프레임 구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더플이라는 로고는 무료 계정을 사용하실 때 어쩔 수 없이 보아야 되는 배너와 같은 부분이므로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이 프레임 구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이미지와 좌측에 있는 메뉴, 그 다음에 스타일도 제대로 다 옮겨져 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에 이 테이블도 제대로 나타난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네요. ACA 시험 정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로 제대로 링크가 걸려 넘어갑니다. 다시 좌측 메뉴에서 나의 공부 스케줄을 눌러주시면은 역시 제대로 링크가 되어 제대로 다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스터디 게시판과 방명록 부분만 저희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더플닷컴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이 게시판의 주소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플닷컴에 로그인을 하신 채로 지금 전문가 모드로 접속한 부분이죠. 좌측에 보시면은 게시판 메모장, 방명록, 카운터, 알림장, 홈월드와 같은 이런 메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중에서 게시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CGI 부분들을 여기 더플닷컴에서 기본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작업을 해주고 이것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제공해주는 CGI를 그냥 주소만 가져와서 링크시켜서 불러와서 사용만 하시면 되는 그런 간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CGI만 사용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CGI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될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게시판에 들어왔죠?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게시판 세부 메뉴가 열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메뉴인 살펴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쓸 게시판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리 보기를 한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살펴보기라는 메뉴가 있었죠? 좌측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이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게시판이에요. 이 부분에서 상단 배너는 무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배너로서 저희가 삭제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기본적인 게시판 틀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드민 관리자 모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글쓰기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글쓰기 폼에 이와 같은 글쓰기 게시판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기본적인 레드로 나타나게 되는 컬러 세트들은 저희가 나중에 옵션을 통해 변경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소가 나타나 있는데 나의 계정 주소 뒤에 슬러시 보드 1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게시판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주세요. 주소창 부분에서 게시판 부분을 복사를 해주신 후에 이것을 드림위버 부분에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드림위버로 돌아와서 드림위버 확장 모드를 닫고 우리가 작업 중이던 파일로 돌아옵니다. 지금 좌측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스터디 게시판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은 바로 이 오른쪽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게시판이 나타나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측에 프레임 src, 이 메인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링크 주소를 아까 보았던 그 게시판 주소로 연결을 하기만 하면 되겠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스터디 게시판 메뉴를 선택하시고 프로퍼티 부분에서 링크와 타겟을 이 우측에 있는 메인 프레임 부분에 게시판이 뜰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스터디 게시판 부분을 드래그 하신 채로 프로퍼티 링크에 아까 복사하셨던 게시판 주소 보드 1을 붙여넣고 그 다음에 타겟 부분은 메인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타이틀은 게시판으로 이동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리 보기를 한 모습이고요. 좌측에 있는 스터디 게시판에 우리가 링크를 걸어주었죠. 그러면 클릭했을 때 우측에 아까 보았던 게시판이 나타나면 성공적으로 링크가 된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스터디 게시판을 클릭을 했더니 자, 아까 보았던 그 빨간색 테두리에 게시판이 제대로 붙어 넣어진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와 같이 쉽게 게시판을 삽입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글쓰기를 해주시면은 바로 글쓰기 폼이 나타나고 내용과 패스워드, 서브젝트, 제목과 컨텐츠, 내용 등을 사용을 해서 글쓰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 게시판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또한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덧풀 사이트 아까 그 게시판 부분이 나타났던 메뉴에서 좀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기본 환경 설정 문인데요. 여기서 이 색상 설정, 공지글 설정 등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색상 설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색상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이와 같이 색상을 하나씩 골라줄 수 있는 상세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 이러한 색상에 맞도록 녹색 계열로 좀 등록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타이틀 글자색은 바로 상단에 보여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선택해서 컬러 피커가 나타나죠? 그럼 바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골라주시고 창 닫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타이틀 색은 상단에 있는 이 타이틀 색을 얘기를 하겠죠? 그 부분을 눌러주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나씩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자마자 바로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죠? 네, 창닫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색 그냥 두시고 타이틀 글자색 지금 연두색 배경이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는 색으로 이와 같이 등록을 하시면 역시 바로 반영되어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창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이와 같이 그 기본적인 전체적인 컬러 부분이 색상이 완성이 되었다면은 나머지 옵션들도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홈페이지 부분에 맞게 하나씩 스타일을 다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은 하단에서 색상 설정 완료 단추를 통해서 게시판 디자인을 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공지글 설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게시판에 공지 글을 쓰고 또한 관리하시고 하실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 이 디자인 확장팩이나 배너 광고 제거팩 이렇게 빨간색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유료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무료로 되어 있는 파란색 단추들, 메뉴들을 이제 활용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등록했던 게시판이 제대로 보여지는지 다시 한번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연두색, 녹색 계열로 우리가 설정한 대로 바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마찬가지로 방명록도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방명록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덧풀 사이트로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왼쪽 메뉴에 쭉 내려보시면 방명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역시 방명록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 좌측에 살펴보기가 있습니다. 이 살펴보기에서 주소를 얻어주실 수가 있죠. 살펴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역시 주소가 상단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보여지겠다라는 기본 폼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내 계정 뒤에 슬러시 게스트북이라는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주소 부분을 선택하시고 복사를 해주십니다. 역시 드림위버로 돌아오셔서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메뉴 부분 좌측에 드래그를 해주시고 방명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링크 안에다가 우리가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타겟은 메인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타이틀은 방명록으로 가기라고 써주시고 저장을 해주시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세이브를 눌러주신 채로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해줍니다. 방명록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방명록 페이지가 우측 부분에 딱 맞게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글쓰기 버튼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말을 남겨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관리자인 나는 또한 삭제를 하거나 답글을 달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료 계정을 사용하여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업로드시키고 또한 CGI 요소인 게시판과 방명록까지 링크를 시켜서 홈페이지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무료 게시판 부분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무료 게시판의 종류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게시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누보드라든지 제로보드 같은 그러한 조금 고급 설정을 할 수 있는 게시판들도 존재하고요. 이런 게시판을 연동을 시키셔서 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꾸며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드림위버의 모든 요소들을 익혀보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들 중심으로 기초와 중급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HTML 태그의 요소들도 함께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익히신 그런 학습 지식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가지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시고 꾸준히 연습을 해보신다면 나만의 자유로운 홈페이지를 드림위버로 얼마든지 구축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드림위버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